우리는 매일 음악을 듣고 좋은 시를 읽고 멋진 그림을 보고 가능하면 합리적인 말을 해야 한다. 괴테의 명언으로 오늘 중국어 학습법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어 학습법 가운데 중급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급 단계에서는요. 반복 학습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 매일 처음부터 당일 학습한 위치까지 누적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적 학습이란 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월요일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까지 교대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부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누적 학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첫날 공부했던 것부터 하시면 정작 오늘 거 할 때 지쳐서 더 이상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항상 기준점은 오늘이에요. 오늘 공부한 거 먼저 복습을 마친 다음에 어저께 것, 그저께 것 이렇게 순차적인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수, 화, 월 순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mp3를 듣고 정확한 성조와 어조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mp3 들으실 때 주의사항. 자, 우리 평소에 이어폰 많이 귀에 꼽죠? 이어폰을 계속 귀에 꼽다 보면 난청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청각은요, 한번 손상되고 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TV 볼륨을 유난히도 키워놓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각이 좋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음악을 mp3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귀에 자꾸 꽂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 어르신 가운데, 제 수강생분 가운데 어르신께서 하시는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선 휴대폰을 볼륨을요, 조금 높여놓은 상태로 본인의 등 뒤에 옷과 옷 사이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차에서 혹은 길가에 이동하시는 중에 들으시면 본인의 귀에만 들린대요. 그리고 전자파가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건 아니니까 아주 몸에 해롭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는 확장되어서 들리기 때문에 이어폰 필요 없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mp3를 듣고 정확한 성조와 어조로 읽는 연습 매일같이 꾸준히 하시되 집에서 공부할 때는 볼륨을 조금 적절히 조절해서 스피커로 들으시고 이동 중에는 이렇게 옷과 옷 사이 또는 포켓에다가 넣어놓고서 듣는 방법도 있겠네요. 다음 반복학습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mp3를 들을 때는 mp3에만 집중하셔야지 듣는 내용에 집중 안 하고 그냥 대충 들으시면요, 들리는 건 계속 들리고 안 들리는 건 계속 안 들립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성조와 띄어읽기, 억양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중국인 친구 중에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항상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데 제가 중국어 공부할 때 이 친구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발음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도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중국인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외국인이면서 대충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배울 때 처음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잘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니까요. 성조, 띄어읽기, 억양 이런 것들 중국인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받아쓰기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받아쓰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잘 듣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주 틀리는 부분만 복습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받아쓰기를 통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인데 잘못 쓴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법 중에서는 더 해서 똑같은 더 같지만 막상 써보면 이 더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이 더는 동사나 형용사가, 이 더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쓰기 하다 보면 이 더더더를 비롯해서 많은 어휘들을 틀리게 쓰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자주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수정 가능하고 복습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집중력이 강화되죠. 귀를 쫑긋하고 잘 듣고 받아 적어야만 제대로 맞게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충 듣고 대충 쓰게 되면 당연히 다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력도 자연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받아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차근히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mp3 음성을 들어보고요. 듣고 그다음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하되 처음부터 10글자, 20글자를 한꺼번에 듣고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4글자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6글자, 8글자, 10글자 점점 늘려갑니다. 늘리는 기준은 내 실력이 얼만큼 향상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 둘째, 잘 안 들리거나 잘못 들은 발음은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데 받아쓰기 노트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내가 쓸 때는 샤프로 쓰고요. 그리고 잘못된 발음이나 혹은 표현들은 파란 펜이나 빨간 펜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자, 그 외에 세 번째, 우리 중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교재 외 학습을 추천해 드립니다. 필요성은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초급 단계와 달리 중급 단계에서부터는 뭔가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자세히, 더 다양하게 중국의 문화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 친구랑 만났을 때 이런 표현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맞는가? 또 관용적 표현은 또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지죠. 기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외 학습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강의 시간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국 드라마를 통해서 다양한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들을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내용과 자막을 함께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화 있잖아요, 여러분. 小王子, 어린 왕子, 어린 왕자, 죄송합니다. 어린 왕자. 뭐 이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했을 만한 그런 동화책들을 중국어 원어로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문장만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 계시거나 뭐 한국에 계시거나 간에 나만의 정리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내가 TV나 혹은 이런 매체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접했던 그런 표현들을 따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공부한 사실이라는 것도 한번 적어 보세요. 재미가 쏠쏠하실걸요. 네, 그래서 왠지 매일매일 한마디씩 어디선가 배워서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나만의 정리 노트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추. 다음은 교재외 학습 중에서요. 우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영상을 한 번만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학습에 불과해지죠. 따라서 한 번만 보지 말고 같은 영상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물론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거든. 이 드라마 내용을, 이 영화 내용을 다 알거든요. 하지만 처음 볼 때는 그냥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시고요. 2번째 볼 때나 3번째 볼 때는 그들이 썼던 표현 가운데 생소한 표현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언어라는 건 경험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대략적인 의미 파악, 2번째 볼 때부터는 하나씩 그 내용 속에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중국어는 다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자막 속에서 내가 못 알아보는 글자가 있으면 오늘은 요 글자를 한번 찾아보고, 내일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옆에 있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도 재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중국 학습자를 위한 중급 단계 학습 전략을 짜봤습니다. 첫 번째, 반복학습. 반복학습은 오래전부터 배웠던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아니죠.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금, 목, 수, 화, 월 순서로 복습하시라고 그랬죠? 둘째로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10글자 이상 쓰는 거죠? 아니죠. 4글자부터 4글자, 6글자, 8글자, 10글자 이렇게 점점 더 내 능력껏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받아쓰기고요. 그리고 듣고 일시정지, 그리고 다시 듣고 일시정지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상태에서 쓰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교재외 학습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나 혹은 동화책을 접하시거나 또는 여러분 만화책 같은 거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교재외 학습을 하시면 좀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문정아의 중국어 학습법,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요 잘 머릿속에 되새기시고 나만의 학습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나에게 점점 더 다가올 수 있게끔
친근한 학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好，大家辛苦了。